시장은 이틀 전만 해도 신고가 파티를 열었는데 오늘 반도체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포장 속에서도 조용히 폭등한 섹터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는 4% 떨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3% 올랐죠. 오늘 제가 다룰 핵심 포인트 3가지만 먼저 짚어갈게요. 첫째,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은 왜 실망으로 끝났을까? 둘째, 엔비디아 H200은 왜 중국에서 한 개도 팔리지 않았을까? 셋째, 10년물 국채금리는 왜 연중 최고치를 찍었을까? 이 3가지가 어떻게 AI 투자 지형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나스닥 신고가가 계속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이틀 만에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버렸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숨어 있었어요. 나스닥은 5월 13일 26,402에서 오늘 26,225로 1.54%나 빠졌는데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인 H200이 중국에서 단 한 개도 배송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RM은 무려 8.46% 폭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3.05% 오르는 극단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체온계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4.55%로 연중 최고치로 끌어올랐고 공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6.78%나 급등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코스피는 8,000선이 붕괴되며 6.12%나 주저앉는 상황이에요. 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 이어지는 데이터로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은 3개의 방아쇠를 살펴볼게요. 시장이라는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3번이나 걸린 격이에요. 첫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기대했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보잉 200대 계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고 엔비디아 H200 수출 교착은 풀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매크로 환경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55%로 치솟은 데다 이란의 강경 신호로 유가 관련 지표인 USO가 3.66% 오르며 유가가 109달러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섹터 자체의 충격이에요. 로이터에서 H200 배송 교착을 보도하자마자 ARM, 마이크론, 그리고 레버리지인 SOXL이 611%대 폭락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허브스팟과 서비스나우 같은 사스 기업들은 오히려 58%대 역행하며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AI 자금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급격히 피난을 간 겁니다. 현재 시장 지표 현황판을 띄워드릴게요. 나스닥은 1.54% 하락했고 S&P와 다우 역시 1%대 하락을 피하지 못했어요. 특히 덩치가 작은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즉 IWM은 2.41%나 급락하면서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시장의 심박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는 18.43으로 6.78%나 올랐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연동되는 IEF가 0.80%, 20년물 장기채인 TLT가 1.48% 하락하며 금리가 튀어오르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유가를 추종하는 USO는 3.66% 오르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부채질하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모두 2%대 동반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크로의 파도가 주식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장중 흐름이 어땠는지 시간대별로 짚어볼까요? 개장 전부터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H200 배송이 교착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이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죠. 오전장이 열리자마자 반도체 섹터에 매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ARM은 8.46%, 마이크론은 6.62%, 엔비디아도 4.42%나 밀렸고 여기에 금리마저 4.55%를 찍으며 시장을 억눌렀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묘하게 갈렸습니다. 허브스팟, 서비스나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들과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청정에너지 주식들이 유가 급등을 등에 업고 역행하며 강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결국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사스와 클라우드 섹터만큼은 플러스로 마감하며 든든하게 버텨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4분면 차트로 짚어드릴게요. 10년물 금리는 4.55%로 오르고 TLT는 1.48%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죠. 여기에 변동성 지수 빅스마저 6.78% 올랐으니 차트의 우상단인 금리 상승과 변동성 상승 구역에 정확히 위치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풀면 트럼프라는 프리미엄 진통제 효과가 사라지고 차가운 금리 현실로 귀환했다는 뜻입니다. 빅스 지수 18.43은 이제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하는 20선에 바짝 다가선 경계 구간이에요. 이런 공포 국면에서는 돈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투자자들은 반도체 하드웨어나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같은 위험도 높은 테마는 회피하고 실체가 있는 사스나 사이버 보안 쪽으로 짐을 싸서 집중적으로 이동한 상황이에요. 오늘 상승과 하락 테마의 명암이 너무나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상승 테마 1위는 무려 4.83% 오른 AI 수익화 섹터예요.
허브스팟과 서비스나우가 이끌었죠. 그 뒤를 사이버 보안과 AI 가상비서 섹터가 2%대 상승으로 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락 1위는 개별 충격이 컸던 폐기물 관리 테마였고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섹터가 5.56% 빠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뼈아픈 건 ARM과 엔비디아가 속한 반도체 하드웨어 테마가 5.36%나 하락했다는 점이죠.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불과 이틀 전인 5월 13일만 해도 반도체가 오르고 소프트웨어가 내렸는데 오늘 15일에는 반도체가 급락하고 소프트웨어가 급등했어요. 이틀 만에 AI 투자의 바람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이런 이상한 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자 해석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매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핵심 반전 포인트 놓치지 않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 시장을 뒤흔든 특징주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뉴스 중심에는 단연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H200 칩 배송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소식에 4.42% 하락했죠. 반면 허브스팟은 사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8.13%나 폭등했고 인페이지 에너지는 유가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10.16% 뛰어올랐어요. 변동성 측면에서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이 무려 6,100만 주나 거래되며 11.82% 곤두박질 쳤습니다. 폐기물 기업 MEG는 이틀 연속 악재로 31.39%나 폭락했고요. 특히 눈여겨볼 건 한국 코스피의 3배로 베팅하는 KORUETF인데 한국장 8,000선 붕괴 충격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무려 18.32%나 녹아내렸더라고요.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오늘 시장의 머니플로우 차트를 보면 돈의 흐름이 마치 거대한 이사 행렬 같아요. AI 자금이 하드웨어라는 공사판에서 빠져나와 소프트웨어라는 빌딩 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하드웨어, 양자 컴퓨터, 전기차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사스,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쪽으로 들어갔어요. 나스닥 대형주가 1.54% 하락할 때 소형주가 2.41%나 더 빠진 걸 보면 소형주가 훨씬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이틀 전 ARM이 급등하고 엠러빈이 폭락했던 상황이 오늘은 ARM 폭락과 허브스팟 폭등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AI 투자의 구조적인 전환인지 우리는 다음 주 데이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수급지도 피라미드를 보시죠. 티어 1의 1위는 2,841억 원이 몰린 SOXL이었습니다. 무려 11.82%나 하락했는데도 돈이 집중됐다는 건 피를 흘리면서도 물타기를 하며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SOXS가 2,116억 원어치나 잡히면서 11.61%의 달콤한 수익을 챙겼더라고요. 엔비디아 본주 역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833억 원이나 유입했습니다. 티어 2와 3을 보면 샌디스크 쇼딘 SNDQ, 테슬라 2배 TSLL, 마이크론 2배 MUU 등 아찔한 종목들이 가득해요. 특히 한국 3배 레버리지 KORU는 18%가 넘는 손실 구간에 갇혀버렸습니다. 수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투자자군을 분석해보면 명암이 확연히 갈렸어요.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고 인버스인 SOXS나 SNDQ를 담았던 헤지 및 관망 성향의 투자자들은 방어에 성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떨어질 때 빠르게 담은 이벤트 선저명 저가 매수자들도 작동을 했죠. 하지만 오늘 가장 큰 피를 본 건 모멘텀을 추종하던 분들이에요. 반도체가 계속 오를 거란 믿음 하나로 SOXL, MUU, TSLL, KORU 같은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잡았던 분들은 단 하루 만에 10에서 18%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어요. 오늘 시장을 지배한 건 해지와 관망이었고 최대 피해자는 방향이 꺾인 레버리지 추종자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미들의 테마 정합성 스코어는 1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방향과 개인들의 베팅이 크게 어긋났다는 뜻이죠. 반도체 레버리지에 매수가 집중됐지만 해당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는 5.36%나 하락하면서 대형 불일치를 낳았고요. 엔비디아 직전 매수도 4.42% 하락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어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사스 기회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죠. 그나마 SOXS나 SNDQ처럼 인버스로 진입한 분들만 11.61% 수익을 내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4점이란 숫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아직 돛을 돌리지 못한 투자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닥터케이 판결을 내려드릴게요. 첫째, 트럼프와 시진핑의 파티는 이틀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기대값 미충족이 나스닥의 신고가를 바로 반락시켰습니다. 둘째, AI 자금의 레이어가 전환되었습니다. 13일에는 하드웨어가 강하고 소프트웨어가 약했지만 15일 오늘은 완전히 역전됐죠. 이 방향이 정착되기 전까지 레버리지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코스피 8,000선이 붕괴되고 KORU가
1.32% 폭락한 건 반도체 장세가 한국의 3배로 왔고 3배의 충격으로 갔다는 증거예요. 결론적으로 H200이 한 개도 팔리지 않았다는 현실이 신고가 환상을 깼고 이제 다음 키는 이란과 금리가 쥐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 확정 리포트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안타깝게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의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은 1.33% 더 빠지고 있고 S&P와 다우 역시 1%대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 이는 다가오는 월요일 정규장도 약세로 출발할 것을 시사합니다. 개별 종목 시간의 움직임을 보면 우라늄주 CCJ와 전력주 VST 등이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사이버 보안인 PANW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 우주 섹터 ASTS나 반도체 레버리지 SOXL 등은 시간 외에서도 0.8% 이상 추가 하락을 맞고 있죠. 요약하자면 정규장 하락 후 선물도 추가 하락하며 지수의 방향 자체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마감 후 뉴스와 촉매들을 별점 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별 5개짜리 약재는 바로 엔비디아 H200 교착입니다. 미국 10개사의 허가가 났지만 중국이 거부하면서 배송 0건이라는 게 확인됐죠. 별 4개짜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55%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고요. 별 3개는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이 보인 200대 수주에 그치며 대규모 합의가 없었다는 실망감입니다. 이란의 강경 신호로 유가가 109달러, USO가 3.66% 치솟은 것도 큰 리스크였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촉매라면 허브스팟, 서비스나우 등 사스 기업들이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주었다는 점이네요. 다가오는 5월 18일 월요일,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가장 중심에 있는 1순위 임팩트는 이란 주말 동향 뉴스예요. 이 긴장도가 월요일 유가와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겁니다. 이 순위는 시장을 얼어붙게 한 엔비디아 H200 교착의 진전이나 추가 보도 가능성입니다. 마지막 3순위는 금리 급등 이후 10년물 금리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경제지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대기 중이니 15일 금리 급등 이후 위원들이 어떤 힌트를 던져줄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직 데이터만으로 시장의 이면을 짚어주는 채널은 여기 K트렌드뿐입니다. 내일 밤 시장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오늘 밤 5월 18일장에 대비한 3단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란 사태 현상 유지, 금리 4.55%, H200 교착이 유지될 때 나스닥이 0.5에서 1%가량 하락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스가 수혜를 받고 빅스 20 돌파 여부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 강세인 불 시나리오는 이란 협상이 진전되고 H200이 해소되며 연준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H200 배송 재개가 트리거가 되면 반도체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약세인 베어 시나리오는 유가가 110달러를 넘고 금리가 4.7%로 오르며 빅스가 21을 뚫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방어자산으로 피신하셔야 하죠. 조용한 주말이면 반등이 가능하지만 악재가 겹치면 추가 하락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닥터K의 현실적인 행동 가이드입니다.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이란 뉴스와 H200 상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할 접근하셔야 해요. 허브스팟 같은 사스나 사이버 보안 쪽을 보시고 반도체 레버리지 추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미 보유 중이시라면 반도체는 빅스 20 미만과 H200 해소를 조건으로 대기하시고 사스와 클라우드는 홀드하시면 됩니다. 단, 나스닥 26,000선이 깨지고 빅스가 20을 넘으면 손절을 감수하셔야 해요. 관망 중이라면 18일장 초반 이란 소식을 확인하고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참고용이며 권유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200 교착 해소 시 반도체 반등 시나리오를 짚어드릴 테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